탄핵당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게릴라로 시작을 했다는 건데 어느 나라 얘기인지 나라밖 소식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 그 표결 장면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안이 바로 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찬성이 61표고요. 반대가 20표였습니다. 그러니까 81표인데 찬성이 훨씬 많게,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브라질은 얼마 전까지 올림픽 하면서 축제를 보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탄핵 안 때문에 정부 정지도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탄핵이 됐냐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후세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재선을 앞두고 워낙 국가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국가 재정이 안 좋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국책은행에서 돈을 대거 끌어다 씁니다. 네. 이 끌어다 쓰면서 마치 재정이 좋은 것처럼 만들었는데요. 이 끌어다 쓴 돈을 갚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 회계법으로 위반한 혐의로 바로 탄핵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후임자인 것 같은데 좌파 정권이 계속 지지율을 보십시오. 룰라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에 87% 지지율까지 올라갈 정도로 국민적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상황이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이 바로 우파 정권이었습니다. 우파 정권에서는 그때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외환 위기가 왔기 때문이죠. 그 틈을 타서 이 좌파 정권인 룰라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룰라 정권은 61%의 지지를 받아서 들어섰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 중국 경기가 막 살아나면서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렸고요. 특히 원자재가 많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이 좋아진 바람을 타서 이 룰라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을 했던 호세프 대통령이 그 정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물려받을 때 지지율이요 87%였습니다. 역시 결국 문제는 경제군요. 네. 유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 호황일 때는 이렇게 오르다가 원자재 많은 나라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경기 침체되니까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부패 스캔들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룰라 정권과 관계됐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각종 그러니까 국영은행, 기업들과 연계가 돼서 비자금을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경기도 워낙 안 좋아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부패까지 한 상황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이번에 이 후세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3%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요. 결국 후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된 겁니다. 이제 브라질 대구 대통령을 얘기할 때 이제 좌파 포퓰리즘을 많이 하다가 안 된 경우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는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갔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멕시코에 갔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어제죠. 그러니까 멕시코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일 뿐 아직 정상이 아닌데 지금 영상 다시 보여드릴게요. 멕시코 대통령이랑 마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하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남 자체가요, 멕시코의 그 니에토 대통령이 트럼프를 초청을 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 두 사람, 이 트럼프가 워낙 이 멕시칸에 대해서, 특히 이 멕시칸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멕시코하고 트럼프를 인연 짓자면 멕시코는 범죄자 소굴이다. 그러니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큰 벽을 짓겠다 그랬는데 실제 이번에도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또는 일관성 있게 트럼프가 멕시코까지 가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멕시코도 장벽을 세울 수 있고 미국도 멕시코와의 장벽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멕시코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그런 유력 대권 주자를 이제 불러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멕시코 이제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보니까 결국 멕시코 국민들이 오히려 아니 왜 트럼프가 이런 말 하는데 왜 계속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멕시코 대통령에 대한 현재 인기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비난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가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We recognize and respect the right of either country to build a physical barrier or wall on any of its borders to stop the illegal movement of people, drugs, and weapons. 자,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멕시코에서는 범죄자도 오고 무기도 들어오고 마약도 들어오니까
장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지만 주변국에서는 그렇게 존중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에 이런 정도의 벽이 아니라 큰 철제 벽이 과연 들어설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